네, 역시 어김없이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 날씨가 차갑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안국기백 수석 아드님도 오늘 시험을 치는 날이고요. 우리 서영교 대변인 아드님 아마 전주에서 학교 다니는데 어저께 내려간 것 같아요. 김태년 간사님 아들도 지금 시험을 치르는데 딸 죄송합니다. 모두 다 잘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 1216곳 응시장에서 64만 명의 수험생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소모적인 복지 논쟁의 중단과 함께 누리과정을 비롯한 소위 의무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여야 4+4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까지 20여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는 4+4 협의체 구성 제안에 즉각 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저께 대구에서 열린 출산 장려날 행사에서 참석한 주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명 더 나오면 이제 누가 책임지느냐.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야 할지 정부에 대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주장과는 달리 대구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1,897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포기하든지 아이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어저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제안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예산 협의를 거부하고 끝내 상임위가 파행됐습니다. 사자방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만도 소위 10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혈세 낭비가 사자방 비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해에만도 115조의 세금이 투입된 기금의 이자 수익 1200억 원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갔는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기금의 이자 손실 규모만도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이 되어야 합니까? 내년 예산안 나라 살림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끼,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 대통령의 약속마저도 시도 교육감에 떠넘기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생뚱맞게 달 탐사 예산을 쪽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야 4+4 협의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민의 세금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 또 불효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참다운 민생 정치, 책임 정치에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나라 살림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서 10일 정부가 밝힌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액수만도 33조 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 채무도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나라 살림에서부터 가능한 실천을 국회가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또 낭비성 사업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라 살림의 위험이 민생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 구조를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323조 원에서 80% 이상 증가한 589조 원으로 5년 만에 무려 26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20대 기업들의 실물 투자액은 2009년 33조에서 지난해 9조 6천억 원으로 70%가량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재벌 대기업의 근거만 채운 채 투자는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늘어났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밝히고 있듯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만도 무려 39조 원이나 됩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최대 7조 원에 이르는 세수가 확보됩니다. 거기에다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더는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감세의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 활성화입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제요. 또 정부는 용산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이사단 정략을 평택으로 이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지난 2004년 국회 비준을 받은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 관리 계획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용산기지 공원화와 동두천 개발에 대한 서울 시민과 동천 시민들의 희망도 함께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평택에 여의도에 5배에 달하는 많은 땅을 왜 내줘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차질 수출하겠다는 공약 파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률에 따라 용산기지 협정 및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발의할 것입니다. 비준에 준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고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세 인하는 MB정부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것이죠.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총 법인의 조세 부담률은 대한민국 27.9%입니다. OECD 평균 법인들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 42.8%에 비해 현재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64.7%인 프랑스 등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46.3%, 일본도 49.7% 법인들의 조세 부담률에 비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낮은 수치고 OECD 27.9%라는 대한민국 조세 부담률은 법인 조세 부담률은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법인세 특종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세율이 2010년의 기준 16.8%에 불과한 대기업 위주로 감세 혜택이 집중돼 2011년 기준으로 총 조세 감면액 9조 3천억 중 상위 1%인 기업이 80%에 가까운 7조 3천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기업의 실효세율이 13%에 불과해서 법인 전체의 평균 유효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왜곡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추계에 의하면 MB의 법인세 인하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연 7조 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담배세 등 서민 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복지 예산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법인세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정상에 총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산이 각 상임별로 예산 예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당은 내일 오전 예산안과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예결위 심사에 대한 전략과 심사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총회를 모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심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사자원 비리 사업만 해도 내년도 예산에 무려 2조 원가량이 편성되어 있고 22조 원을 쏘아붙은 4대강 뒤처리 사업에도
2015년 예산에 약 1조 원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41조 원의 투자한 단 5조만 원 건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도 2015년 예산에 무려 4,600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실 방위 산업, 불량 부기, 부실 검수, 엉터리 사업 관리라 부실 부분만 해도 총 20조에 달하지만 2015년 예산에 여기도 4,480억 원이 편성됐어요. 아무런 대통령 간실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계획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창조식 경제단지 조성 사업에 5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당초 부처 안에도 없었던 사업으로서 기원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무려 10배가 증액됐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조차도 집행하지 못한 무수한 사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리예산 2조 2천에 대한 재원 부담을 정확히 이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부 엄격 의료 제도와 기반 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것인데 이 법은 상임위에 3정도까지 되지 않고 있는 법입니다. 시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5조 원을 삭감하여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무상 보육을 살리고 무상 급식을 살리는 지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이 FTA 관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홍영표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에 의해서 타결된 지 한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양화안 같은 중요한 협상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한중 FTA 협상 과정은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어떠한 국회 보고나 또 국민적인 합의의 과정이 없이 추진되었고 정상회담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평가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상회담 세레머니용으로 FTA를 타결함으로써 실제로 다른 FTA에 비해서도 훨씬 더 합의 수준이 낮았고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또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중 FTA를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에 의한 노력이 잇따라 주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미국 주도의 TPP 견제 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일본, 미국도 참가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 FTA, AP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빠르면 내년 초에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TPP와 FTA, AP의 차이입니다. FTA, AP는 APEC 21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역 규모가 17.8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는 12개국이 대상이고 9조 5억 달러,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FTA, AP 중 어떤 협상을 먼저 시작할 것인지 또 어떤 것에 비중을 더 주고 있는지 이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TPP와 FTA, AP 회원국도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교역 또 동북아시아에서 이 무역 전쟁의 중요한 협상이 될 이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의 경제 종속화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6.1%였습니다. 미국 의존도 11%에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한중 FTA를 통해서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한국 수출의 교역량의 3분의 1이 넘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성이 이렇게 심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그 사회적 비용이나 국내 산업 간의 양극화 심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로 인한 어떤 사회적 비용, 특히 농축수산 분야,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품 양안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FTA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국 산업 간 비교 우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서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 통신, R&D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부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 전략, SPS나 TPP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 상설 기구 설치, 중국의 노동 집약적 공산품 유입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구조 조정 압력에 대한 출구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중 FTA 발효로 인해서 국내 산업 간의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이용하면서 더욱 성장하겠지만 경쟁력이 낮은 부분은 구조 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 부분이 구조 조정 압력에 놓이게 되면 국내 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FTA를 저희가 하게 되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득 공유제라든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련 예산 주시고 김태년 의원님이 적정하게 받아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입니다. 정인표 의원님이 거의 토론의 발제 수준에 발언을 하셔가지고 예,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오늘 자신을 믿고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오늘 수험생 하늘이 두 쪽 나고 지구가 두 번 엎어져도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지원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지원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소위가 중단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그리고 초등돌봄,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을 교육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결위로 넘기자고 하는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 구상교육은 지난 대선 때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교육부가 이 공약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자체 편성을 해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뜬금없이 뭐 야당이 주장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재부가 단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눈앞에 닥친 이 보육대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 여당이 대안도 내지 않고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이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시도교육청 예산인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1조 3천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랬던 경우가 없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이 예산 편성의 방법이 없어서 지금 아주 난립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을 따는 2012년부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대표님께서 안 한다고 표현하시던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세수 결손 문제가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시도교육청 현실을 보면 이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매달 공무원 인건비, 이 직원들 인건비가 간당간당한 하고요.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시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보육과 관련한 이 대안은 예산 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이 어린이집부 누리과정 예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에 빠진 이 시도교육청한테 누리과정 어린이집부 예산을 강요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비 이런 필수 교육 경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에 710만의 초중고 학생들, 초중등 학생들, 이 적절한 시기에 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또 정부라면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해서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교부율을 올리자고 해야 됩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사능 같은 이 수십조 대의 사기극, 비리 막장 드라마 때문에 생긴 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경고합니다. 지방교육청 예산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정 의원님 더욱 적절하게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에 판도라 상자가 하나둘 열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자원외교 중 하나가 바로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5차례나 방문하면서 리튬 개발에 공을 들였습니다. 2011년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이상득 전 의원의 볼리비아 출장 기록을 화보로 꾸며서 이상득 의원님과 함께한 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리튬 개발이라는 홍보 책자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가 이 책을 수거해서 폐기한 정황이 최근 포착됐습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했던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와서 이런 책자를 만든 적도 폐기한 적도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형님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권 홍보에 열을 올렸던 광물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하겠다던 자원개발이 다름 아닌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들은 해외 자원개발의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74%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춘석 애교리 간사님께서 짧게 말씀. 적절한 진짜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전당포를 아십니까? 전당포가 뭐냐면 우리 남한의 지역에서 북한에 정한 지역의 전단을 정확히 그 지역에 떨어지게 하면 뽑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방사청 예산에 18억 5천만 원 입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적절하게 발언해 주셨고 다음은 우리 김성주 보건복지 간사께서 말씀 박근혜 정부가 참 희한한 거 많이 만들어냅니다. 역시 창조 경제답습니다. 보육 예산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소위에서 보육 예산 손실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또 아주 재미있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싱글세. 저는 사글세는 들어봤을 때 싱글세는 못 들어봤는데요. 일부 나라에서는 몸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비만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싱글세를 부과한다는 나라가 있다는 건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4년 동안 동결된 보육료에 대한 인상 요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해법은 취업모에게만 인상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즉 맞벌이 부부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인상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소위 무상보육, 무상급식 논란이 뜨거운데요. 사실은 이 무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의무급식 또는 국가보육, 의무보육 이런 용어가 적합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감의 공약이었고 중앙정부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재정 요건에서 교육감들과 지자체장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공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재원을 교육감과 단체장들에게 떠넘기는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집니다. 무상보육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중앙정부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규배 수석 대변인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태양 아래, 하늘 아래 태양이 둘 수 없듯이 우리 당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자방은 반드시 국조를 해야 됩니다. 부실 방위사업과 무기도 비리사건 관리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비리에 이어 어제 해군 고속강력과 관련된 납품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물론 해군 업체까지 연루된 비리의 종합 세팅인 것입니다.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군의 본연인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윤일병 임병장 사건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무척 아팠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군대 간 장병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가 온갖 비리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온 국민이 눈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 방산과 무기도의 비리는 혈세인 것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군 통수권자도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 협법은 비리의 근원과 몸통을 향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책도 군이 수립하고 시험평가도 군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잃고 애안간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향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복마전으로 드러난 사례감과 자원개발 비리에 이어 국정조사와 함께 방위사업에 대한 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안 하면은 저희 당에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